배구를 보는데 거기 브라질 언니들 정말 잘하시더만요. 이게 뭐, 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근데 그게 이미 이 피지컬 자체가 그 몇 분은 진짜 남자 리그에서 뛰어도 그거 맥히겠더만요. 뭐 골격들이 크시고 뭐 콧구멍도 크고 진짜 엄청나, 진짜 엄청나. 3번 이태원에 갔는데 지원 이태원에 가본 적 있어요? 이태원에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외식하러 갔다가 그 건널목에 이제 그 애프리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태원에 애프리컨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나 요즘 그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가 경제 교류가 되게 많아. 이제 특히나 나이지리아 쪽 그 무역상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태원에 가면 그 애프리컨들이 진짜 많은데 그 딱 건널목에 서 있는데 그 아프리카 전통 복식 있잖아요. 이게 여성인데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건데 알록달록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모자도 이렇게 있고 예쁜 모자도 쓰고 그런 전통 복식을 입은 어떤 그 여성분이 거기 이제 건널목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키가 185 막, 몸무게 90kg 이상, 팔이 있지 않은데 허벅지만 해. 진짜. 그래서 우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유 뚱뚱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거대하다. 그래서 와 진짜 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때 보는 데가 야 저분이랑 내가 싸우면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근엄하게 탁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뭐 남녀의 신체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성차별이겠다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또 이게 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야. 그 아들내미를 안고 있는 거야. 그 아들내미도 나만해 막 나만 이모 안고 있어 뭐. 와,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어제 또 그 브라질 배구를 보는데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뭐 남자가 더 크다, 뭐 여자가 좀 작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랬었다. 결의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 그 언니들, 야 이거 팍 하는데 뭐, 와, 그 맞은 지원 그럴 것 같죠? 하여튼 그랬다. 자, 보자. 그 다음 해볼 것은 자 지금 나이 자 바로 기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오 실제 기체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진짜 그래 재윤 실제 기체 재윤 실제 기체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 좋습니다. 레알 게스. 요거 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가 양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해도 다 못 끝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단체 카톡방으로 강의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보시면 방금 내가 쉬는 시간 동안에 단체 카톡방에 그 이상기체 분자운동론을 증명하는 어떤 내용 하나 하고요. 실제 기체에 대한 강의를 뭐냐면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내가 올려뒀거든요. 유튜브 링크를 올려뒀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마치고 나서 내용이 다 끝나지 않아도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에 대해서 내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내용을 꼭 보시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로 기체는 끝납니다. 알겠죠? 기체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체가 2시간 이상, 그러니까 2번, 3번 정도는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이 10월 달 근처여가지고 좀 짧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 강의를 넣어뒀으니까 그걸 좀 보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래요. 지원 알겠죠? 아니, 재환이란다. 윤재 알겠죠? 윤재? 지원 알겠죠? 결의 언니 알겠죠? 결의 언니는 지금 학교 어디 다녀요? 저기 세종영재?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얘도 세종이잖아요. 그렇구나. 관계없구나. 세종과학 세종. 알겠습니다. 지원이 언니는? 아니, 지원이 오빠는? 그렇지. 의정부. 그렇죠. 의정부에 있는 그 학교. 그렇죠. 좋습니다. 그 주변에 맛집이 있나요? 딱히 맛집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봅시다. 자, 실제기체. 자, 우선 실제기체 관련해서는 우선 뭘 하나를 해봐야 되냐면 요걸 정의해야 돼요. 이상기체의 성격. 자, 이상기체의 성격이 어떤 건지 좀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첫 번째가 자체 크기가 없다. 물리학 책을 찾으면 크기가 없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무시할 만큼 작다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크기가 0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엄밀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 책을 찾으면 거기도 이제 무시할 만큼 작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거의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첫 번째 성격은 분자 자체의 크기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없다. 하지만 뭐는 있다? 질량은 있다. 이게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사실은 크기가 없다고 하면 존재가 없는 거지. 그럼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질량이 있겠어?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니까 이상기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좀 경직되어 것 같네요. 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요거. 입자간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표현. 자, 그럼 여기에 상호작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입자 사이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 이런 거 하면서 슬쩍 언급을 했는데 상호작용에는 뭐하고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력과 청력이 없다? 뭐? 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바로 3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를 EP라고 많이 쓰죠. 자, 이 위치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정의된 에너지입니까?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 정의. 자, 물리학에서 그러면 에너지의 정의가 뭡니까? 에너지 정의가 뭐예요? 에너지. 바로 인티그럴 f dx잖아요. 그리고 이 f는 외력이고요. 그래서 요게 외력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변위란 말이지. 그래서 힘을 변위에 대해 적분한 게 에너지라고. 이게 물리학에서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그런데 에너지 중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냐고. 바로 외력 자리에 여기에 인력이나 청력이 들어가면 그걸 변위에 대해 적분한 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힘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마찰력도 있고 뭐 원심력도 있고 구심력, 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 그 힘 중에 그 힘이 하필 입자 사이의 인력이거나 청력이면 그걸 적분해서 나온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적으로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력과 청력을 에너지 표현으로 바꾼 게 위치 에너지인데 보시다시피 이상기체는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죠. 그럼 적분을 하는 이게 0인 거예요. 그럼 0 적분하면 뭐예요? 0이지 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정의예요. 이거 물리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배우죠? 제우스 배웠죠?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죠? 지원 언니 배웠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여기 있는 이상기체는 바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뭐다? 오직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건데 위치 에너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생각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표현하자면 이상기체의 성격. 그럼 이상기체들은 뭐 하는 거냐?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완전 탄성 충돌을 정의해 보세요. 뭐예요? 결이 언니. 완전 탄성 충돌. 오, 그렇죠. 자, 뭐 아주 조금 더 복잡하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요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을 쓰지만 인간이 실제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서 에너지 보존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시스템 중에는 진짜 에너지 보존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실제 시스템 중에서 에너지 보존되는 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지원 뭐죠? 요건 이따가 나중에 이제 연력학 또 내수 연력학 정말 재밌습니다. 연력학 진짜 재밌습니다. 바로 동물은 감정이 있는가 뭐 이런 거요. 동물은 이성이 있는가. 이게 자연과학의 연력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기 제우스? 제우스는 일찍 죽고 싶어요? 장수하고 싶어요? 아, 그래? 제우스 내일 당장 죽고 싶어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지. 뭘 그렇게 고민해? 어? 그 장수하는 방법이 연력학 제2법칙 측면에서 있어요. 알겠어요? 연력학 측면에서 장수하는 법.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중에 연력학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 시간은 정말 재밌을 테니까 기대하시고. 하여튼 자, 어쨌거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지원 뭐죠? 바로 우주 이셀프. 우주 하나만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엄밀하게 우주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고립된 시스템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상기체는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기체 얘기하는데 왜 이상기체를 가정할까요? 바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들을 반대하면 그게 실제 기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 간의 인력 청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나타나고요. 에너지 보존 안 되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기체의 성격을 이상기체 성격을 규정함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실험 결과는 언제나 실제 기체
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내 손으로 실제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기체라는 그 물질을 다룰 때 걔는 이상기체겠어요? 무조건 실제기체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무조건 실제기체라고요. 이상기체는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상기체는 이런 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없다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은 이론이 중요해요? 실험이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실험하고 이론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자연과학은 무조건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상기체는 보시다시피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 있고 저것을 구현할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면 되게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부족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자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예요. 실험 결과는 언제나 실제 기체로부터 얻어지는 거지만 특별한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다워진다면 이상 기체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자연과학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고온 조건이에요. 고온 조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그 내가 올려놓은 강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뭐 슬쩍 얘기하면 온도가 아주 높을 경우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주요해지고 위치 에너지가 무시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위치 에너지가 무시되기 때문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고온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저압 조건이 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한 강의를 보시라고 했어요. 거의 끝나갔는데 또 물어봐야지. 현준아, 예진아, 아직까지 잘 들리죠? 들리죠? 배터리가 깐다닥해지고 잘 들리죠? 오케이. 한번 지금은 들려요? 지금은 나 춤추는 거 보이는지 봐봐요. 호이 소리도 쿵쿵쿵쿵 호이 자 소리 잘 들리죠? 춤추는 거 보이죠? 오케이. 이게 또 까닥까닥하네 이거. 자, 두 번째 저압 조건.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기체 밀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기체 밀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기체 밀도가 아주 낮다는 얘기죠. 그럼 기체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기체 사이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기체 사이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저압 조건은. 기체 사이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럼 기체 사이 거리가 멀면 둘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약하게 나타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나 청력이 어려워요? 왜 이런 말이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알아요? 몰라요? 고등학교 때 사귀는 커플들 있죠? 결이 언니 학교에 있어 없어요? 있죠? 저기 지환이 밖에 있어 없어요? 있죠? 저기 제우스는 누구랑 사귀죠 지금? 여러 명이랑 사귀죠? 제우스인데 제우스가 부인이 여러 수십 명 하여튼 그럼 알 거야.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무슨 말이에요?
눈에서 안 보이면 정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여러분 학교에서 그 수 없이 많은 커플 중 나중에 대학까지 가서 연결될 커플은 1% 미만이에요. 다 헤어져 다. 왜? 하나는 대학 서울로 가고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그럼 끝이야 끝. 무슨 말 되겠어요? 끝이야. 알겠죠? 몰라 제우스면은 뭐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뭐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돼? 입자 사이가 멀어지면 인력 청력이 무조건 작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 방식이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건 고온 조건의 저합 조건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중요한 조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수능에도 이게 나왔었어요. 요즘 수능에는 이게 안 나오지만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수능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능에 나올 정도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에 아주 독특하게도 보일 온도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금방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얘는 굉장히 수리적인 것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컨셉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제 강의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뭐냐? 5.3 바로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말 번역 압축 인자. 압축 인자. 자,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또 Z 이렇게 씁니다. 아까 Z가 앞에 하나 나왔었죠. 아이 간지러워. Z가 뭐가 있었냐면, 왜 아까 충돌 횟수 할 때 Z가 있었잖아요. ZW가 있었고 Z1번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Z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얘는 이게 대문자로 많이 쓰고요. 여기서 Z는 소문자로 많이 쓰는데 그것도 구분 또 책마다 다르긴 해. 하여튼 여기서 아까 썼던 Z하고 지금 Z는 또 다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표현은 compression factor인데 우리말 번역은 압축 인자. 자, 그럼 이게 뭐냐? 우선 이 녀석의 정의 Z라고 쓰고요. PV over nR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compression factor예요. 그런데 이때 편의상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PVM over RT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등호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뭔지 모르겠어도 얘가 이거구나. 그래서 등호 관계 속에서 얘를 이렇게 한 거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VM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몰러 볼륨. 바로 부피를 모른다. 몰라. 네. 여러분 너무 경직돼 있어요. 자, 여기서 몰러의 뜻은 1몰 을 뜻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몰의 부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는 무슨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수식이 깔끔해져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수식 전개를 할 때 조금 더 예쁘장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걸 몰러 볼륨으로 잡고 이제 수식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컴프레션 팩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걸 왜 도입하느냐? 바로 요거예요. 얘는 값이 크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이거나 1이 아니거나. 그럼 컴프레션 팩터가 1이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이상기체의 경우 그렇고요. 컴프레션 팩터가 1이 아니다. 요건 실제 기체에서 그런 거죠.
아시겠죠? 자, 왜 이상기체는 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PV는 nRT가 이 두 위아래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이게 항상 1이 될 텐데 실제기체는 여기서 벗어나면 그냥 실제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건 바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의 척도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컴프레션 팩터다. 그렇다면 이 컴프레션 팩터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여기 지금 다잉. 잘 보이지? 됐어. 자, 5.3. 자, 요 컴프레션 팩터. 자, 이것에 대한 논의 첫 번째 1. 등 온 조건에서 기체 종류에 따른 압력의 영향.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압력에 대해서 이 컴프레션 팩터가 어떤 함수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등온 조건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고. 짜자자잔. 압력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 보조선이 하나 있는데 1입니다. 자, 압력이 어떻게 됐건 간에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상기체. 그러면 여기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냐면 바로 그래프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기체의 경우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는 이런 타입의 실제 기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타입의 실제 기체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온도 조건은 뭐? 일정할 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첫 번째는 여기. 자, 여기가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X축이 압력인데 압력이 0이래요. 자, 엄밀하게 기체의 압력이 0일 수 있나요? 그건 불가죠. 왜냐하면 기체의 압력이 0이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기체인데 압력이 0이다. 이 말은 기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0이는 안 되고 이 0으로 지금 모든 기체 분자들이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이 압력이 0이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매우 저압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에 저압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파란색 패턴의 실제 기체건 빨간색 패턴의 실제 기체건 저압 조건에서는 컴프레션 팩터가 이상 기체랑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외에 조금 더 수학적인 어떤 해석이 더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올려드린 강의를 꼭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패턴이 바로 여기는 컴프레션 팩터가 이상 기체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인데 요거는 기체 분자 간 당연히 실제 기체겠죠. 인력과 청력을 비교했을 때
인력이 더 커지는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가 조금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여기는 실제 기체 분자 간 인력하고 청력 중 청력이 더 우세한 구간의 패턴입니다. 요걸 저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를 보고 말을 만들어서 저렇게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청력이 더 우세하고 인력이 우세한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도 또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제는 자, 기체와 관련해서는 콜스 4하고 콜스 5 찾았어요? 자, 기체와 관련해서는 문제집이 콜스 4하고 콜스 5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없어요? 아유, 그래. 자. 아유, 4, 5. 자. 몇 번이요? 둘 다요? 자, 4. 4, 5. 그래요. 자. 여기. 자, 5 없는 사람. 자, 없어요? 그럼 내가 다 해왔지. 자, 5. 자, 5. 자, 그래서 오늘 진도로는 기체가 다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우선 콜스 4에서 콜스 4 찾았죠? 콜스 4에 맨 뒤에 가시면 콜스 4에 맨 뒤에 가시면 꼭 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콜스 4의 가장 마지막에 30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30번. 요거와 콜스 5